오늘 윤미향 의원을 기소했습니다. 근데 가장 큰 그 죄목은 이런 것 같아요. 보조금 3억 6천만 원 부정수령. 이제 이 뉴스의 헤드라인으로만 보면 윤미향 의원이 개인적으로 이 돈을 부정수령에 썼다 이런 뉘앙스가 좀 있잖아요. 아니고 예를 들면 문체부나 서울시 여가부 등에서 보조금 3억 6천만 원도 부정수령했다 이런 혐의는 나쁜 이미지를 더 씌우기 위한 검찰의 스킬이라고 봐요. 부정수령이라고 하는 게 뭐 예를 들면 서류가 미비했다라든지 뭐 등등의 그런 부분을 말하는 걸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이렇게 봅니다. 윤미향 의원이 당시 정의연 뭐 이사장 등으로 있을 때, 정대협까지 포함해가지고 있을 때 부정수령했다 이것을 타이틀로 건 거 보면 제가 보기엔 큰 죄목은 없는 것 같아요. 알고 보면 지금 기소했다는 게 총 8가지 혐의라고 이야기하는데, 기부금 중에서 최소 5,700만 원 이상은 개인적 사용했다 또 이런 제목도 있거든요. 이건 이제 법정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 거겠죠. 예를 들면 뭐 지금 공식적인 입장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영수증이 미비해서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은 예를 들자 하는 이야기가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할머니들의 뭐 어디 강연 같은 거나 이런 게 있을 때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영수증이 미비했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사건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는 윤미향 의원이 개인 계좌로 돈을 받아가지고 썼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지금 검찰이 기소한 범죄 혐의 8개라고 하는 건 이제 이 죄목 부풀리기, 죄목 많이 만들기 그런 스킬이라고 보고, 어쨌건 지금 검찰이 혐의 중에 이 부정수령했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사용했다는 건 약간 다른 문제예요.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서류 미비 등이라고 보고, 그러면은 검찰이 주장하는 것처럼 기부금 최소 5,700만 원 이상 개인적 사용했다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어디에 썼다라고 구두로만 기록돼 있고 영수증이 없다면 다 개인 사용한 거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큰 죄가 없는 상태에 검찰이 이렇게 기소를 하면, 아 윤미향이 3억 6천만 원이나 개인적으로 썼어? 뭐 이렇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되긴 없지 않습니까? 이 타이밍에 지금 이 기소한 게 4개월 만에 기소를 했다 그러는데. 갑자기 기소가 된 부분이 저는 계속 지난주에 박원순 서울시장 관련돼서 그 전에 성폭행 사건이 갑자기 등장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윤미향 의원에 대한 기소가 들어갔고 했는데, 추미애 장관 아들 서울병 관련된 사건에서 재미를 보지 못하자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다시 한번 들추면서 진행을 하는 것 같은데요.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것이, 저는 생각하기를 결국 증명은 검찰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검찰이 해야 되는 것이고, 개인 유용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판단은 이쪽에서는 아니다라고만 주장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이것도 역시 검사가 행정청의 지휘에서 해나간 처분이기 때문에 수많은 처분, 지금 8가지 혐의라고 했는데 수많은 처분 사유를 다 던지고 그중에 하나만 맞으면은 그쪽이 이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 다 던져보고 시작하는 것 같고, 하지만 증명은 결국 검찰 쪽에서 다 해야 되는 부분이다. 여기 횡령, 배임, 준사기 인정, 그리고 저 남편 뭐 회사에다가 뭘 몰아줬다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불기소. 실제로 코어는 뭐였냐면 윤미향 의원 자체가 개인 계좌로 돈을 받아서 개인이 썼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주장하는 것은 개인이 최소 5,700만 원 이상 개인적 사용했다. 이 부분은 법정에서 다투어볼 만한 여지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 언론상의 윤미향 의원에 대한 기소가 어마어마하게 떠들썩하게 나오고는 있지만 사실상 내용은 별로 없는 상태로 기소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바로 그런 죄목들이었어요, 보면. 검찰발 기사라는 말씀이시죠? 아니 검찰이 오늘 기소했다고 발표를 했으니까 검찰발 기사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의 기사죠. 그러니까 쉽게 표현해서 검찰의 주장이죠, 이게.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또 헤드라인을 그렇게 뽑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의도적인 헤드라인이라는 거죠. 중립이 네. 아니고. 네. 결국 뭐 이런 거는 말씀하신 대로 검찰의 주장일 뿐입니다. 예, 안성쉼터 고가매입 이거를 기소를 했거든요. 이것이 배임이에요, 배임. 그러니까 정의연의 이 예산을 낭비했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런 거 합쳐가지고, 그리고 기론옥 할머니의 상금을 정의연 기부한 것은 준사기죄. 이게 뭐야? 사기는 사기면 뭐 준사기죄는 뭡니까? 그러니까 이건 검찰의 습관 같은 거죠. 네. 수사를 했으면 기소를 해야지.
수사를 해놓고 기소를 안 하면 조직 내에서 무시받잖아요. 밥값을 안 한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월급값 한다고 봐야죠. 이거 너무 정확해 보이네요. 이렇게 들어가면. 그러니까 지금 너무 많이 넓어 놓고 있다는 게 추미애 장관 이 사건 가지고 보궐선거까지 가려고 사실 계획을 한 건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검찰에서. 그런데 이게 지금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지역대장 소환을 해버렸기 때문에 지금쯤 끝날 상황이 됐어요. 끝날 상황이 돼서 다른 걸 또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거 봐봐요. 윤미향 의원이 한국정신문제대책협의회 정대협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제 정대협 운영하는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이 법률상 박물관 등록 요건이 학예사를 갖추지 못했음에도 학예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신청에 등록하는 수법으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로부터 3억 원의 보조금을 부정수령했다. 이게 지금 오늘의 메인. 그러니까 처음에 제기됐던 이슈랑 아무 상관없는 거 처음 튀어나오는 얘기잖아요. 네. 여기 이제 계속해서 지금 별건 수사 해가지고 지금 이걸 찾아낸 것 같고요. 이것도 분명히 다툼의 여지가 있을 거라고 일단 보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윤미향 기소의 가장 키가 이거예요. 지금 학예사가 근무하지 않는데 근무하는 것처럼 해서 부정수령했다. 아마 이런 단체들의 어떤 관례에도 분명히 여기에 적용을 됐을 거라고 일단 보고요. 다음에 또 다른 정대협 직원 2명과 공모해서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여성가족부의 위안부 피해자 치료사업, 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지원사업에 인건비 보조금 신청을 하는 등 7개 사업에서 또 6,500만 원을 부정수령. 요거는 윤미향 의원이 개인적으로 뭐 이걸 뭐 착복했다 이런 사실은 아니고 아마 내부적인 상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부정수령이라는 주장이죠. 그리고 해외 전시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나비기금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명목으로 1,700만 원의 기부금품을 개인 계좌로 모금하며 요거 제목이 뭐냐면 기부금품법 위반. 여기 지금 이 사건의 핵심 중에 하나였어요. 예. 개인 계좌로 받을 수밖에 없던 상황들을 우리가 방송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왔던 게 관례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역위원회 기본 존재하는 계좌와 다른 목적으로 정의원 자체의 설립 목적과 다른 어떤 상황이 일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직원들과 공유한 상태의 정의원 대표 이름으로 계좌를 개설해서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걸 지금 제목으로 걸고 있는 거잖아요. 참, 그러니까 개인 계좌를 이용해서 모금하거나 정대협 경상비 등 법인 계좌에서 이체받아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임의로 쓴 돈은 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근데 그런 방식으로 대한민국에서 운영 중인 모든 비영리 단체를 조사하면 과연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단체가 얼마나 있을지 궁금하네요. 이게 뭐 그렇게 잘했다 못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기부금이라는 건 어떤 돈을 받는 목적이 분명한 그 돈에 대해서 법적인 허가를 받는 건데 그 외의 목적, 뭐 예를 들면 장례식에서 부의금 목적으로 받는 것, 이거는 기부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법의 어떤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걸 그러니까 편의상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투명한 절차를 통해서 운영하는 것뿐인데 그 모든 걸 불법으로 본다면 사실 정말 곤란합니다. 이거는 대한민국 비영리 단체들 모두의 압박을 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의 코어는 사실상 비껴갖고요. 불기소가 됐고요. 가장 재밌는 기소건. 아까 8개 범죄라고 그랬잖아요. 안성 쉼터를 시민단체와 지역정당, 개인 등에게 50여 차례 대여하고 900여만 원의 숙박비로 받은 것이 드러나 미신고 숙박업 운영,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어요. 웃음 나오지 않아요? 5년 동안 이 50여 차례 대여하고 900만 원의 숙박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이게 윤미향 의원의 개인 비리랑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쉼터를 지금 숙박업소 취급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숙박업소 신고를 안 하고 그 돈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5년 동안 900만 원 받았어요. 진짜. 그러면 5년 동안 900만 원. 불쌍하다, 불쌍해, 진짜. 네. 아니, 그렇게 기소할 건덕지가 없다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까지. 아, 진짜 마지막 불꽃 같네요. 남아있는 모든 걸 마른 수건 쥐어 짜내듯이. 야, 치매를 앓는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의
여성 인권상 상금 1억 원 중 5천만 원을 정의연 기억재단에 기부하게 하는 등의 수법으로 총 7,900원만 원의 불법적으로 기부 증여받았다고 보고 준사기 혐의 적용. 이건 내부적인 뭐 어떤 이야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기록록 할머니의 자의에 의해서 이 돈은 내가 정의연에 기부해 줄게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고 요거를 지금 검찰은 준사기로 봤다는 거잖아요. 준사기라는 어처구니가 게 없다, 진짜. 뭡니까? 저 처음 들어봤긴 낯선 말인데. 그러니까요. 사기면 사기고 아니면 아니지. 상대방을 뭐 경제적으로 기망하는데 기망하다 말다 기망한 기분만 느끼게 하는 거예요. 네. 뭐예요, 그 준사기라는 여기 게? 지금 핵심 중에 하나였던 것이 남편 김삼석 씨가 운영하는 수원 시민신문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주었다는 의혹, 정의원 정대협이 수입 지출 내역을 국세청 홈택스에 허위로 공시하거나 누락했다는 의혹 등은 불기소. 사실상 혐의 없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야, 이놈들 봐라. 이게 보면 되게 유치찬란한 거죠. 언론의 헤드라인만 보면 8개 제목으로 어마어마하게 기소를 했는데 실제로 지금 이제 이 중에 코어였던 윤미향 의원이 뭐 개인적으로 착복했다 이런 부분은 사실상 부정수급 뭐 그 부분하고 또 이제 뭐 내가 봤을 땐 증빙하지 못하는 자료일 가능성이 높은데 빨리 이쪽에서 지금 그 입장이랄까 반박이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진짜 검찰은 늘 이런 식이군요. 검찰 윤미향 기소 보조금 3억 6천 부정수령 1억 개인 유용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아 지루한 재판이 시작되었군요. 네, 검찰과 언론이 끌어가는 나라 같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파켓몰 PPL 좀 하고 가겠습니다.